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제가 썸네일에 중국은 컨테이너 발주했는데 한국은 뭐하냐? 훨씬 더 비싼 이거 수주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는 컨테이너사들을 싹쓸이하게 하고 있죠. 거의 한 올해 발주의 한 93%인가? 이 정도 중국에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조선사들은 이 컨테이너선 수주에 입찰을 했지만 사실 형식적인 입찰이었고 입찰을 받으려는 생각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다른 어떤 게 있었는데 이 어떤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냐? 바로 FSRU라는 겁니다. 뭐라 돼 있죠? 바다 위 떠다니는 LNG 터미널. 자, 그러니까 FSRU가 쉽게 말하면 이 LNG에 대한 해상 플랜트입니다. 해상 플랜트. 자, 근데 이게 한국 조선이 장악을 했어요. 뉴스에서도 이렇게 장악을 했다고 표현을 하면은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거든요. 한국 조선이 얼마나 장악했냐면 전 세계 시장에서 80%를 한국이 이 FSRU를 발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상 플랜트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가격이 13%나 상승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안 하고 있다가 상승을 오랜만에 해줬는데 무려 13%나 상승을 해주면서 엄청 크게 상승을 해줬다. 이 부분이 오늘 조선 업종들의 주가를 좀 부양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컨테이너 선사의 발주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이슈들 제가 딱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한국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도 일정 부분 채워놓은 게 있고 추가로 받기 위해서 비워둔 도크는 어디에 쓰는 거다? LNG급의 수주를 발주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도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가는 뭐 단기간으로는 빠질 수 있었지만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FSRU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한 거냐면은, 자, 보세요. 지상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하고 운반하면은 이게 가스잖아요, 가스. 근데 이거를 선박에 실어서 보내자니 부피 때문에, 질량 때문에 효율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저온에 올려서 액화 천연가스를 만들어서 선박으로 납품을 하는 게 LNG 선박입니다. 자, 그런데 지상에서는 뭐 용이하게 그냥 플랜트 하나 딱 해가지고 바로 뚫어서 채취를 할 수 있는데 해상에서도 따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해상에서도 선박을 딱 띄워가지고 플랜트로 물 밑으로 팍 뭘 꼽아가지고 천연가스를 채취를 해야 돼요. 자, 해상에서 쓰는 플랜트를 FSRU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선사에서밖에 발주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시장을 80%가 한국 조선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베스트는 HD 현대중공업인데 왜 HD 현대중공업이 베스트인지는 밑에 나오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FSRU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항상 제가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두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FSRU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지금 공급사에서도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도크들은 이미 다른 선박 수주로 다 채워놨죠. 그래서 도크가 부족하니까 이 FSRU의 수주를 넣을 도크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공급이 딸리고 수요는 늘어나면 뭐라 했죠?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FSRU가 가격이 13%나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시장 원리로 따지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선가만 올려드는 게 아니라 개조 비용도 올랐어요. 이게 신규 선박이 공급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거 개조해서 쓰자 하면서 개조 시장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LNG 선박 이외에도 FSRU라는 신성장 모멘텀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3분기 수주 앞두고 있고, LNG선 어차피 25년대 수주를 받을 거고, FSRU라는 신시장이 개선이 되면은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지금 조선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조정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25년도, 26년도까지 해서 계속해서 조선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따져봤어도 여러분들 전혀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급락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매도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땡큐 하고 그냥 매수하시라고 매 영상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만원, 18만원, 19만 내려왔을 때 이때 분할로 담아봐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주가 잘 올라가죠? 3분기 실적 발표 올 때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또 중요한 건 뭐냐? 3분기 때는 제가 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조업일수가 감소했어요. 조업일수. 자, 일을 하는 시간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9월 달에 뭐 있었어요? 연휴도 있었지만 추석도 있었죠. 추석.
이때 일하는 수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매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대비해서 조금 더 나와줘야 이제 주가의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조금 꺾임이 보일 수 있는 분기다. 근데 이게 직접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살짝은 주가를 꺾고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감안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풀 비중 때리지 마세요. 지금 어느 정도 비중 타놓고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은 거니까 거기서 더 추가 매수하고, 제가 추세 추정 매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그거에 따라서 추가 매수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3분기에 약간 좀 실망했다, 성장률이 나오긴 나왔지만 기대치만큼은 못 나왔다 해서 떨어지면은 그것도 땡큐다 하면서 그냥 매수하세요. 그러면 또 4분기 때 실적 개선됩니다. 왜? 4분기에는 조업일수 감소가 없어요. 끽해봤자 성탄절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를 감안했을 때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실적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럼 우리는 또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천천히 또 분할 매수하고,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그때 또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다 해가지고 또 상승 나오면 그때 시세 차익 먹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킨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FSRU라는 신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SRU 시장에서 왜 HD현대중공업을 우리는 봐야 되냐를 봤을 때, 지금 FSRU 시장에서 41척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이 13척을 돌리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12척을 돌리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7척을 돌리면서 한국 점유율이 78.1%입니다. 자,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제일 많은 선박을 건조한 거를 볼 수 있죠. 하나오션이랑 뭐 한 척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일단 점유율은 HD현대중공업이 제일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HD현대중공업 쪽으로 미국 정부기관에서도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해서 뭐 미국 MRO라든지 함정 사업도 같이 검토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선사 중에서 HD현대중공업이 제일 경쟁력이 높은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1월 한 11일쯤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이때까지 기대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도 꾸준히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외의 조선사들 관련해서 코멘트를 계속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